공부를 조금 해서 대학을 좀 갔어야 되는데 가르친 게 없어갖고 네가 이런 데밖에 못 다니는구나 이러셨던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변상미고 나이는 36살. 지혜스타 금융서비스 소속의 이제 1년 다 돼가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그럼 지에이스타 금융서비스? 네. 라는 회사를 다니시기 전에 네. 전에 있던 회사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회사예요?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라는 곳에 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네. 많은 방면으로 설계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좀 거기에 벽에 부딪혀서. 거기도 이제 하나금융서비스면 네. GA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룰 수가 있는데 네. 또 이직을 하신 것도 어차피 대리점이고. 근데 같은 대리점이긴 한데 네. 하나생명 상품으로만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상품을 더 비교를 해가지고 저렴하고 맞는 곳에 해드릴 수가 없는 데서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그러면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하나생명의 상품들을 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직을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계신 곳에서는 만족을 하고 계세요? 네, 고객님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아프신데도 그렇고 드시는 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상품을 찾기에 너무 수월해졌다.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사실 하나생명에 있을 때는 이 상품을 가지고 가서 무조건 이거를 밀어붙여야 돼 라는 이게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그래도 비교를 먼저 다 해본 다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어쨌든 이것만 무조건 팔려고 온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계신 곳에서는 특정 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으신 거죠? 네, 그것도 없고 제가 무조건 해야 하는 실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계셨던 데는 뭐 출근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출근 시간은 지켜야 하는데 전 제가 원래 일찍 출근하는 편이라. 그러면 처음 보험 설계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23년도 10월쯤에 네. 자궁경부암 연기 판정 받아서 수술을 하고 제 보험을 그때 처음 봤는데 네. 그 정기간 부담보가 잡혀가지고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 걸 그때 한번 딱 보고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때 알바몬을 딱 보다가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제가 면접을 보러 가고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거 먼저 가입을 해보고 보험 재밌네? 네. 공부 한번 해봐야겠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1년 정도 되신 거고. 네. 그러면 그 보험 설계사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 원래 기존에 하던 그냥 사무직에서 사무직 경리? 네, 공업사 사무직으로 네. 조금 오래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잠깐 그만뒀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 5년 정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때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는 아기 때문에 거의 10시에서 4시 퇴근 이러다 보니까 네. 160만 원. 한 6시간 정도 근무하고 네. 160만 원 정도? 그럼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네.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또 사정이 있으면 잠깐 내 집안일도 내 개인적인 일도 보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때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 비슷해요? 아니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네.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제 활동량을 저도 모르게 자꾸 늘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시간을 딱 맞춰서 한 달 내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면 여기에서는 한 15일 정도만이라도 정말 바짝 일을 해서 계약을 해놓으면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로우면서도 네. 수입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사실 남편이 안 도와줬으면 일을 계속 못했을 것 같은데 남편도 어찌됐건 내 일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일찍 가면 애들도 케어하고 집안일도 알아서 이제 다 해주니까.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 소양 자체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 그렇죠. 주변에 있으신 분들 보면 저처럼 말하는 거 좋아하면 또 거기에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소심하시다고 해도 또 이게 두 분이서 이제 같이 맞대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만 조금 해놓으면 설명 정도는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영업을 하실 때 영업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인 영업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게 소개로 확장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뭐 제공해주는 뭐 DB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억지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프로필 사진 같은 걸로
이제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음. 카카오톡에다가 그 게시물을 자꾸 올림으로써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진을 자꾸 올려? 너 것만 3위에 뜨잖아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시면서 이제 나 뭐 하나 좀 봐줘. 제가 한 1년 되니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 초창기 때는 제가 보험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낼 것 같고 사진도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좀 꺼려 했었는데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남편도 슬쩍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영업을 10년을 넘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주변에서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카카오톡이라도 그냥 주변에 조금씩 알리는 게 어때라고 시작한 게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인분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남편분 아까 영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남편분은 어떤 영업을 하세요? 그 3.5톤 스카이 크레인 판매? 아니요, 임대업 하고 있어요. 임대업을? 그것도 영업인가요? 네, 그것도 어찌됐건 나한테 이제 전화를 먼저 하시게 하려면 맨 처음에 명함 들고 엄청 찾아다녔었어요. 홍보를 네.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모임도 괜히 많이 나가고 그래서 한 달에 모임만 4-5개 정도 나가고 그러면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맞아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무직 할 때 고정적으로 벌어오는 그 수입이 있어서 조금의 여유는 있었을 텐데 네. 보험을 함으로 인해서 남편분이 불안해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불안해했던 것 같은데 티를 안 냈었어요. 제가 이제 아프고 잠깐 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안 벌어도 내 돈으로 꾸역꾸역 생활은 돼. 하지만 네가 만약에 정말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고 나서 영업에만 지치지 말라 그랬었어요. 영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2-3년만 지나도 너무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다고 해서 상담을 할 때 지인이니까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잖아요. 어떤 걸 좀 포인트를 두고 상담을 하세요? 소개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이나 뭐 이런 거 정말 돈적으로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사람한테 맞는다 하면은 3만 원짜리라고 여기가 저렴하면 최소한으로 그냥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맞긴 해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됐으면 이제 여러 류의 사람들 만나실 거잖아요.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 최근에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간DB 고객님을 받아서 한 4-5번 연락을 해도 답장이 그렇게 없으시다가 제가 손으로 뭐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조금 포장해서 보내드리거나 손편지 보내드리거나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쨌든 좋게는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연락만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전화가 오더니 저희 엄마가 보험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관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설계사님이면은 저희 엄마를 잘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멀리 계시더라고요. 어디였어요? 부안. 전북 부안. 네. 제 내비 찍으니까 4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소개해 주셨으니까 전화 통화를 한 2번 정도 해서 설계를 한번 해드려 봐야지 했는데 그날 딱 입원해서 퇴원하시는 날이었더라고요. 바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어쨌든 살펴봐 드리겠다 했는데 퇴원하시는 순간 아버님이 자기가 아는 대리점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마음이 남으셨는지 밤에 전화가 따로 오셨더라고요. 아들이 이런 얘기를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좀 엄마 거를 맡겼으면 좋겠다. 이분이라면 그냥 소소한 거라도 계속 알려드리고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그 말에 거기를 갔는데도 저한테 해보시겠다고 연락이 다시 왔더라고요. 거기 가셨는데 가입은 안 하시고 안 했대요. 전혀 못 하실 어차피 못 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서 얘기만 듣고 소개만 받았는데 그냥 마음이 계속 남으셨다고. 아드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저한테 막 그 얘기도 해주시고 설계사를 이렇게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전화로 제가 청구하는 것도 도와드리겠다 뭐 하겠다 너무 고마웠대요.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고맙다 하시는데 이렇게 관리받지 못하는 고객님들이 엄청 많구나라고 느끼면서 좀 더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속 2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 청구까지만 우선 도와드리고 네. 한
한 3달 뒤에 좀 하실 수 있는 거 좀 찾아봐 드리려고. 아드님은 네. 계약을 하셨어요? 아드님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드님 것도 할 거고 네. 그 아드님이 뭐 결혼하시면은 또 그 아내고 한번 이렇게 신뢰 관계가 쌓이면 자녀분 뭐 아니면 다 끌고 올 겁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당장 내가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잘 관리만 해 놓으시면 뭐 미래에 내가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좀 힘들었었던 적은 없으세요? 제가 8월 달에는 상담을 한 4-5개를 잡아가지고 상담을 열심히 갔다 왔는데 사실 갔다 온 후로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생각 한번 해보고 연락을 줘라라고 하고 왔더니 정말 생각만 하고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날에. 그래서 너무 힘든 달. 그래서 그땐 진짜 한두 건 하고 아예 못해 있었던 달이었는데 사기가 다 떨어지고 힘이 없고 이러다가 9월 초부터 한 번씩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아팠던 거 진행하자 해서 최고 많이 했었던 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에 상담은 했지만 계약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 다음 달 시작하자마자 네. 그 상담했던 분들이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네. 그 다음 달에 최대의 실적을 냈었다. 네네. 너무 좋은 건데 안 좋았었다며. 안 좋았던 거? 그냥 그거에서 사실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 1-2주를 연락을 그냥 아예 문자도 없고 아니면 그냥 카톡이라고 나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이런 말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연락이 뚝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괜히 내가 보험한다고 알려가지고 내 지인마저 끊겨버리면 어떡하지? 좀 이런 마음이 엄청 들면서 지인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신뢰를 못 준 것 같고 저는 그때 그냥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진짜. 네. 자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계약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계약은 저희 엄마에 바꿔드렸을 때 우선 제가 일 시작하고 제 거는 잘 해놨지만 뒤늦게 이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거 내가 한 번만 살펴볼게 하고 봤더니 보험료는 25만 원을 내고 계신데 우체국에만 10,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정말 자잘한 보험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암내심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왜 보험을 이렇게 했어? 라고 여쭤보니까 엄마가 다니던 공장에 우체국 설계사님이 그렇게 자주 오셨대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거 있고 저렴한 것만 있으면 가입해 이러다 보니까 싸니까 네. 쉽게 가입해. 맞아요. 이제 처음엔 부담이 안 됐는데 엄마도 하나 두 개 가입하다 보니까 이게 25만 원까지 넘어가 버려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일을 시작했고 나는 엄마 거는 내 가족이니까 제대로 좀 해주고 싶어 하고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래서 2달이 넘게 걸렸어요. 안 하겠다. 내 건 그냥 내버려둬라 하시다가 제가 진짜 꾸역꾸역 코치님이 주신 그 자료를 계속 들고 가서 자 보자고. 왜냐면 말로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계속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보자 하니까 나중에는 그럼 한번 네가 설계를 해볼래 해서 그 연세에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15만 원 선에 맞춰서 암내심 쪽으로 해서 모델링 해드리고 해지를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해지 연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목돈도 생기시고 내 보장을 이제 제대로 한 거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사실 사무직 일한다고 했을 때도 공부를 조금 해서 대학을 좀 갔어야 되는데 가르친 게 없어갖고 네가 이런 데밖에 못 다니는구나 이러셨던 분이 뭔가 네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셨는데 처음 듣는데요? 그냥 쓰다듬어 주셨는데 뭔가 저도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칭찬 한번 받으니까 조금 더 힘도 되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만족했을 때 뿌듯함이 있잖아요. 맞아. 그 뿌듯함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에 따른 수입도 있지만 그 사실 수입만 보고 한다고 하면 뿌듯함을 느끼진 못하죠. 진짜 어머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다는 것 자체가 대박이에요. 왜냐? 저는 저희 부모님 보험을 제가 손대지 못하거든요. 정말요? 저도 보험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그 어른들의 고집을 꺾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냅둬. 이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나이대 있으신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막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렇게 한 2-3번 정도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해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해드리고 나서 또 어머니께서 만족하셨다는 것 자체가 잘하신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보험 설계사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막 시험도 많이 보고 계시고 네. 또 회사에도 새로 오신 분들 오실 텐데 처음 설계사 시작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설계사 영업에 대해서. 저는 첫 대면 상담하는 거. 그거를 차라리 선배님들 좀 몇 번 따라가 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운 상태에서 잘 안 상태에서 상담을 했으면 동행을 좀 해서 네, 그러면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저는 한 번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냈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진짜 실패한 적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아무리 바빠 보여도 그때 선배님들 아무나 한 분한테 도움을 좀 청해서 동반으로라도 한 번만 같이 가달라, 아니면 선배님 상담 가는데 옆에서 한번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 꺼내는 게 어려운지 제 옆에 있는 동생도 새로 와가지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먹지도 못하고 책상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왜 너는 물어보지 않아? 했더니 모두 너무 바빠 보여서 말을 내가 꺼낼 수도 없고 동반도 가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이 나 때문에 좀 괜히 그 상담이 안 될까봐 말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그냥 도와서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같이 가보자. 동행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혼자서 그냥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 실패를 줄이려면 이거와 좀 옆에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맞아요.